또든 아니든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나친 당무 개입입니다. 아까 우리 임경호 소장님께서 언론의 반응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한번 주목합니다. 사설 두 개 다 지금 현안을 다뤘는데 하나 제목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 또 하나는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여부다. 이렇게 사설을 두 개를 실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선거철에 대통령이 여당에 깊이 개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사설에.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완섭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이번 사례가 직접적 공천 개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뒷맛이 썩 개운치가 않다. 사설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네요. 여기서 약간 좀 꼬리를 내리면서 썼는데 자, 바로 당신이 그거 수사해가지고 벌 준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그동안은 뭐 다 한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다 대표 몇 명 바꿨습니까?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사람을 대표에 앉혔는데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물러나라고 한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저렇게 속였어요. 이번에도 뭐 속이려고 했죠. 그런데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또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한동훈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있었다 없었다가 막 논란이 될 건데 본인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받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것처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당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법적 대응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위반 행위 기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지. 네,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뭐 명백하죠.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뭐 국민에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다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대상이 이완섭 실장 외에 다른 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 여기 변호사님이 마침 안 계신데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부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법이나 헌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탄핵. 예, 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래가지고 실형 2년이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뭐 이거를 브리핑을 한다, 뭘 한다, 막 이런 것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때는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다 그 특검팀에 있으면서 했던 일인데 자기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그대로 본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뭐 당의 입장은 잘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보험 든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이미 내가 사퇴 권유를 받았다라고 만천하에 발설함으로써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카톡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 거예요. 일단 고발을 한다. 그러면 대상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예. 고발을 하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뭐 현직에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퇴임 후겠죠. 대통령을 상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탄핵 사유 해당이 되죠. 국회가 200석 뭐 이라면 뭐 쉽지만 다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5월 말 이전에 현재 21대 국회로 뭐 가능하다. 좋아요. 그러나 헌재에 가서 이게 과연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더 큰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에 이 지금 얘기한 당무 개입, 다시 말하면 공천에 개입한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걸로 덤으로 저는 갈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건 또 다른 역풍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권 대변인이 한 얘기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하겠죠. 또 그래야 될 거예요. 여기서 탄핵이라고 멀리 가버리면 또 본질이 흐려져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 뭐 이런 식으로 이관섭 비서실장만을 겨냥해서 일단 고발을 해놓고 여론이 더 이렇게 악화라고 여기서 악화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여론이 더 들끓게 만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나친 탄핵 남용 이렇게 옮아가는 것은 상당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헌법 8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공직선거법 9조 1항 정치 중립의 의무의 위반. 명백한 거거든요. 이관섭 실장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정기랑 교수님, 저는요, 정말 그 법적인 문제 이제 다룰 것 충분히 다뤄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가볍기가 그지가 없어요. 출근도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민생토론회를 30분 전에 나 안 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나요? 국정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토론회 말이 민생토론이지 토론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건 이 민생토론회를 뭘 대신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정부 부처의 새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예. 업무 보고는 누가 받는 겁니까? 대통령이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안 가버리면 그러면 보고를 국무조정실장한테 하라는 겁니까? 그 대통령 자리를 국무조정실장한테 넘겨준 겁니까? 그리고 당과의 관계도 대표를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마음 안 들면 받고 저 새끼 쫓아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저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제 민생 토론회 그건 새 업무 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거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각 부처의 새 업무 보고를 대통령 없이 보고를 받는다는 건 넌센스고 국민은 마찬가지 더할 나위 없고요. 뭐 감기다, 당무 개입이다 이걸 떠나서 이건 국정의 포기입니다. 포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탄핵 문제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탄핵을 하자 말자의 문제를 떠나서 탄핵의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입니다. 그 최종적으로 헌지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면 법률적 요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탄핵을 하자 말자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그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이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의해서 훼손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탄핵이라는 역풍의 이유 때문에 이런 토론 자체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건 탄핵이 가져올 정치적 역풍보다는 내가 스스로 뽑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일 수 있다라는 전 측면에서 탄핵에 대한 발언 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헌재가 탄핵을 할 때 국민의 이익에 큰 손실이 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토론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측면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 어제 민생 토론이 이제 감기 몸살을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재심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감기 몸살이면 그 밤부터 전조 증상이 있어야죠. 어떻게 30분 전에 이걸 취소를 합니까?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어떤 지점이냐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못 하니까 대통령 좌석이나 뭐 이런 것 내부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미 속보로 나갔어요. 민생 토론 참여 안 한다고. 30분 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우는 장면들을 사진 기자단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기자단하고 지금 이게 또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도는 나갔는데 그걸 그 장면을 치우는 장면을 찍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데 이제 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들을 왜 이렇게 자꾸 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소모할 때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민생토론 어제 5번째였는데 그걸로 기자회견도 대충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기자들하고 먹는 것도 대충 안 하는 것 같고 KBS 혹은 KTV하고 인터뷰하는 걸로 지금 해볼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거 없으면서 국민들 부하만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 아닙니까?